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소리타파TV의 송영원입니다. 한국자유연합 그 사이트 구독들 하셨어요? 구독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링크는 개소리타파TV의 상단 개소리타파TV를 검색하시면은 상단에 한국자유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독이 10명 돼 있던데. 자, 오늘은 이제 경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제 부분을 다루는데, 한국 경제만 다루느냐. 그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이코노미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상당히 불안한 그런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가 오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간혹 이제 유튜브에서 몇몇 경제학자들이나 몇몇 이제 와이즈맨들이 좀 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는 폭스뉴스를 비롯한 CNN,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에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은 메인 주제로 다루질 않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전국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건 다 선거들이 있거든. 그 선거들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 후에 영국이 EU를 탈퇴를 한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수많은 생기는 문제들 그런 데 주목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이제 경기 불황과 경기 불황. 근데 경기 불황인데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세계 경기는 회복 조짐이 없어요. 세계 경기는 거꾸로지고 있어요. 근데 일부 부분들에서 매출 증가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는 이제 그것들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용을 모든 분야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기초 경기들,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골목 경기, 그 다음에 건설 경기, 개그맨 친구면 알림은 안 오고 썸네일이 영화 방영인 줄 알고 들었더니 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썸네일을 막 찾다 보니까는 오늘 저녁에 이제 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방송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그동안 모더나 후유증으로 이걸 못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좀 술 한잔 먹으려고 방송을 일찍 시작하는 중이에요. 2시간이나 일찍 땡겼습니다. 근데 알림이 안 가죠. 그래서 지금 옮기려고 개고매 찐고매님 한국자유연합에다가 저거 하셨어요? 구독 누르셨어요? 구독 빨리 1000명을 눌러야 거기서 이제 또 한국자유연합에서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 라이브가 바깥으로 가는 그러한 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자, 지금 글로벌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이죠. 세계 1위, 세계 2위.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EU예요, EU. 유럽연합. 있는 경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 나라마다
음. 각 나라마다 예, 예, 각 나라 경이로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얘기 할 거예요. 예, 그 얘기 할 거예요. 예. 자, 각 나라들마다 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10월 18일 미국 국가부도라는 말은 예, 어그로를 끌기 위한 말이고 예, 실제로는 다른 곳들이 예, 미국이 국가부도가 난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근데 미국이 국가부도를 회피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 다른 나라들을 국가부도를 내버려요. 예, 다른 나라를 국가부도를 내버리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이 국가부도를 회피하는 방법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예, 전쟁이라는 선택지가 또 있어요. 전쟁이라는 선택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국가부도라는 타이틀을 맨 앞에다가 놔둔 거예요. 예. 개고매 찐고매님, 유럽이 난리가 난 것은 예, 가솔린 가격 급등이 난 거는 예, 가격 급등이 난 거는 가솔린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 그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경유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유럽 지역이라든지 예, 영국에서 가솔린 급등이 난 게 아니에요. 예, 유럽 전 지역에서 가솔린 가격의 급등, 그 다음에 공급 부족 현상, 예, 수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예, 그거는 이제 영국이 블랙시트를 함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블랙시트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세금을 왕창 올려버렸어. 영국이 세금을 근로자의 세금을 왕창 올려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의 세금을.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의 세금을 왕창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의 이제 외국인들이 있어요. 예. 그 외국인들의 그 세금까지도 왕창 올려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의료보험 올렸어요. 예. 또 공공요금 올렸어요. 다 올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팍팍한 예. 영국 내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약 10만 명가량이 유럽 지역으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영국에서 가솔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정유소에는 보면은 이게 많아. 기름이 많아. 개고매증 고매님. 기름이 많아. 근데 오히려 들어오는 거에 기름이 딱 들어오는데 정유를 해가지고 가솔린, 가스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휘발유, 그 다음에 이제 경유, 등유, 중유,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 피치,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걸 운송할 놈들이 없는 거야. 차도 있어. 탱크로리도 다 있어. 근데, 갑자기 영국이 블랙시트를 선언하고 하면서 유럽 내에서 영국으로 서로 간에 비자 교환 없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유럽 지역에 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빈국들 사람, 유럽에서 EU에 속해 있는 나라들 중에서 서로 상호 가서 일을 해도 돼. 이를테면 북유럽에 있는 데에서 스웨덴에서는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다 뜯겨버려. 그쪽에 다 뜯겨버리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스웨덴 부분이 세금이 졸라 비싸. 거의 세금을 갖다 60% 이상을 갖다 세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야. 돈을 벌고 나면. 그런데 노르웨이는 세금이 싸. 그러면 내가 노르웨이 가서 노르웨이 집은 여기야.
근데 일은 노르웨이 가서 일을 하면은 세금은 노르웨이에다 내면 되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EU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 나라보다 월급이 더 좋은, 그 나라에 가서 영국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국이 EU를 탈퇴해버렸단 말이야. EU를 탈퇴하니까 얘네들이 영국에서 일을 하면은 영국에서 세금 같은 걸 내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는 상호 간에 좀 봐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외국인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자국민하고 같이 똑같이 이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조차도 왕창 올려버렸단 말이야. 왜? 영국이 국가적으로다가 힘들어. 왜 힘들어졌냐? 코로나로 해가지고 돈을 퍼주다 보니까 힘들어. 대영 제국인데, 대영 제국은 연방 국가들에서 돈을 좀 뜯어와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코로나 때문에 개파이 되다 보니까 대영 제국이라는 데가 전 식민지에서 돈을 못 가져와. 오히려 식민지에다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그러니 영국이 국가 재정이 부도날 지경이 되니까 세금을 공공요금을 연락에 올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아시고, 자, 그런 상황에서 각 국의 물가들이 안정되질 않고 각국의 물가들이 오르고 있어요. 자, 일부 석유 유가가 일부 올랐어요. 북해산 브렌트유라든지 아니면 텍사스 중진유라든지 저쪽에 있는 중동 두바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올랐어. 얘네들은 조금 오르다 보면은 수요가 조금 생겼으니까 갑자기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뭐 이런 데는 오펙이 기본적으로 감산에 합의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생산량을 갖다 좀 줄이자. 이거 기름값 너무 내려간다. 이래가지고 감산에 합의를 한 이후에 감산 합의를 미국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풀었어요. 하지만 그때 감산을 했던 그 상황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란이 주요 수출국인 석유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해서 싸게 수출을 하고 있는 이란이 국제 경제 제재에 의해서 수출을 많이 못해요. 특히나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으로 이란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고 한국도 이란산을 많이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국제 이란을 갖다가 테러 지정국으로 돼서 그 다음에 불량 국가로 완전 지정이 된 바람에 그런 무역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의 석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석유 화학 제품들도 일정 수준이 다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까지만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저게 안 가니까, 지금 알림이 안 가니까, 사람이 무지하게 안 들어오네. 이따가 나중에 7시에 궁금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뭐 이제, 방송, 오늘 방송 일찍 했구나. 이렇게 아시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13명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빨리 라이브가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기존처럼 그래도 몇백 명은 두고 이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좀 눌러주세요. 한국자유연합 구독. 전화기에서 보시면은 타이틀 옆에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거 딱 누르면은 자유연합
한국자유연합 링크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거기에 가서 구독을 누르시면은 돼요. 예. 구독을 갖다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방송 내용 좋잖아요. 예, 방송 내용 좋은데 방송을 갖다가 뭐 500명 보고 뭐 700명 보고 끝내기에는 좀 아깝잖아. 나도 그렇고 방송 힘 안 나고 양질의 정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듣고 싶으시면은 또 우리나라가 좀 바뀌려면은 저 같은 방송도 좀 이제 지금 유튜브 제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실시간이 잘 안 가고 알림도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렉도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게 뭐 확실한지는 잘 모르지. 근데 유튜브 제재는 확실해. 하나, 실시간이 노출이 안 돼. 방송을 해도 방송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주 문제거든. 내가 구독자가 5,800명인데 5,800명에서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내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라이브가 떠야 되는데, 또는 평소 내 방송을 봤던 사람들,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한테 라이브가 떠야 돼요. 근데 그게 뜨질 않아. 삼태극기님의 대공황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부터 대공황은 이미 시작 중입니다. 근데 대공황이 시작되었는데 2020년부터 전 세계는 대공황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워밍업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국가가 주는 돈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국민들한테 배급을 하고 있어요. 돈을. 현금성 지원금을 배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공황이 아니면 뭐야.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밑에서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냐면 밑에 저층 하층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간층까지 왔을 때, 중류층까지 왔을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안정적 직업을, 자, 공황이 느껴질 때 시점이 언제냐 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느낄 때가, 그때가 공황의 시작점, 공황을 느끼는 시작점이에요. 근데 공황을 느끼는 시작점이라. 근데 공황은 그 전부터 시작이 돼서 와요. 그래서 밑에 이제 중산층 밑으로 해서는 이미 공황 상태를 겪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게 공황은 아니다. 그냥 원래 못 살던 사람들이 못 사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퇴직을 당한 거지 이게 경제적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는 그러한 경기 불황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코로나로 해서 일시적으로 오는 경기 불황. 자, 문제가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되게 멍청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2년간을 갖다가 어렵게 살고 있으면 2년간을 갖다가 안정적인 직업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빼고 대기업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한 국가의 한 50%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미 공황이 와 있는 것이고 공황은 시작되어 있는 것이야. 근데 지금 자, 대공황이다, 이것은 공황이다 라고 느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 그때가 바로 뭐냐 하면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돈으로도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정도까지가 됐을 때, 또는 자기가 현재 벌고 있는 돈으로
벌고 있으면서 그걸 쌓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써도 적자가 발생을 할 때 그렇게 공황의 시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공황의 피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전 세계는 두 개의 커다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요. 예. 두 개의 커다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세계죠, 세계. 예. 그 중에 1번은 뭐냐면 중국이 결과적으로 디폴트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중국이 디폴트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삼태엽기님, 예. 한국은요, 한국이 버텨냈을 때는요, 예, 한국이 버텨냈을 때는 문민정부라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공화정부, 예? 진보정부가 아니라 공화정부가 들어왔을 때, 보수정부가 들어왔을 때 견뎌낼 수 있어요. 예, 그러지 않고 진보정부라는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분배와 공정을 찾고 자빠져 있는 인간들은, 예, 분배와 공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예, 이 요번에 다가올 공황은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자,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는, 예,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장기적으로 간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겨내지. 다른 나라들보단 빨리 이겨내지. 예, 왜?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예,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반도체, 중화, 조선, 철강, 예, 그 다음에 게임, 게임 산업, 예, IT, 모든, 반도체 했나? 예, 그러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일어날 수는 있어. 근데 하지만은 전 세계적인 불황에서는 못 살아난단 말이야. 자, 지금, 근데 중국이 자기네의 그 위험을 갖다가 회피하는 방법이, 자, 중국을 지금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국을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전 세계에서 OECD나 OECD 사무국이나 아니면 우리 IMF에서나 아니면 국제경제기구, 이런 데에서 말하는 중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60% 미만이 되어야 안전하다라고 돼 있어요. 60% 미만이 되어야 안전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의 국가 채무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52%다라고 지금 중국 자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자기네는 52%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8%라는 룸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연 6%의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야. 우리는 연 6%의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연 6% 또는 두 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도 8%, 6%대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나라야. 라는 그 중국의 똥꼬집이 있어요. 자기네는 무조건 6% 이상의 성장을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러한 중국 경제기구, 중국人民은행,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 중국 공산당 경제국의, 그 다음에 재원지원국, 돈 마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데들이 가지고 있는 똥꼬집이 뭐냐면 자기네의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6% 이상을 갖다가 가야 된다라는 이 똥꼬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그러면 경제 성장을 하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돼. 중국은 내수 기반이 아니라 수출 기반 국가예요. 수출을 못하면 내수는, 중국의 내수라는 거는 단 상위 상위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 6억 명의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을 18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18만원을 받고, 생활을 한다. 1인당 18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6억 명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 상위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중국 부의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라는 거는 없는 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돼버렸냐. 자, 지금 삼태극기님이 지적을 잘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황. 그러니까, 왕정이던 프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을,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이라는 씨도 안 먹히는 이유를 가지고서는 자기네 프로이센 지방들을 갖다가 잃어버렸던 땅들 좀 찾고 이렇게 한다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1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참호전으로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꼴랑 져버리고 난 다음에 막대한 전시 보상금을 내게 되면서 황제 잘려버리고 나온 게 바이마르 공화국이거든. 근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프로이센 왕정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돼버린 게 바이마르 공화국이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온 게 그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군사적 확장을 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민족만을 강조해서 내부로 똘똘 뭉쳐가지고 바깥쪽을 내치고 안으로 뭉치는, 바깥은 모두 적이다.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이 어떻게 됐냐면, 바이마르 공화국, 지금 현재 독일이죠. 독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다, 야, 너네, 돈 내놔. 근데 얘네들이 그때 빚이 너무나 많았어. 빚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나 많았어. 전시보상금이 너무나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경제가 폭망되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전쟁 준비를 일바이 해가면서 경기를 갖다가 만들어낸 게 누구냐? 그때 나타났던 게 아돌프 히틀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뭘 했어? 전쟁을 했잖아. 그 전쟁을 한 2차 세계대전의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 아돌프 히틀러의 광기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광기에 협력할 수 있었던 거는 독일 국민들이 너무나 돈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빵을 살 돈이 없었고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제재를 받고 있었고, 우리만 졸라 불쌍해 라는 그런 꼬라지가 났기 때문에, 그때 히틀러라는 미친 광기가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뜻을 쫓아가지고 가보니까 전쟁 준비하는 사이에 내수 경기가 돌아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 돈 안 줄래 하고 디폴트를 해버렸어. 히틀러가 뭐래? 나 돈 안 줘. 야, 우리가 너네한테 왜 돈을 줘야 돼? 당연히 줘야 되는 전시 보상금. 전쟁을 지네가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도시들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고아들이 양산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 그러는데, 너무 과하게 했지. 유럽이 바이마르 공화국, 즉, 독일이
부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했어. 그걸 요구를 했지.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가 부담하기에 너무나 많은 빚을 졌어.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졌냐면 자기네들의 경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꼴 같지 않은 자존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고로 이제 패권 국가로서 도약한다라는 중화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연 두 자리 숫자나 6%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수출만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 중국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가서 중국인들한테 주고 있는 인건비나 그런 건 이미 한계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 태국, 인도로 탈출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야,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미국으로 다시 리셔링을 해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리셔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다른 나라들도 리셔링을 엄청나게 중국에서 해버렸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출로서 여태까지 했던 거, 중국이 여태까지 두 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해마다 8%, 그 다음에 한 자리 숫자인데 높은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중국의 14억 인구의 경제를 갖다가 8%, 6% 뭐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했던 SOC 사업 투자로, 그 다음에 헝다그룹 같은 데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헝다그룹 같은 데서 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그것들로 해가지고 그것이 국가 총생산, 즉 GDP에 반영이 되게끔 해가지고 그것이 10%대 아니면 한 자리 숫자 때 높은 경제 성장률을 만들도록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회 안전망, 사회 사회 기관 산업망, 사회 기본 시설, 사회 기관 시설들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도로를 연락에 땄고, 지방도로 연락에 땄고, 어떻게 관광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이 지랄들을 연병을 다 하고, 아파트 개발 사업을 연락에 해가지고, 막 올려놓고, 막 했지만은 그것들이 빈 아파트가 1억 채가 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비어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중국에 1억 채가 넘어요. 1억 채. 여러분, 1억 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명당 애기들한테까지 두 채씩 나눠줄 수 있는 집이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쓸데없는 걸 갖다가 한 거야. 근데 각 지방 성들마다 31개 성과 시, 성정부, 자, 중국의 구조는 중앙공산당이 있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지만은 그 국가 밑에 각기 성이 있어요. 련영성, 라오닝성, 흥룡강성, 이런 거 같이, 이런 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우한시 같은, 장춘시 같은 이런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부가 따로 있고, 성정부가 따로 있고, 중앙정부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방정부들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서로 각기 자기네 치적을 위해서 자기가 공산당이잖아. 공산당으로 해서 시 서기로 들어간 거야. 시장으로 들어간 거야. 응? 아니면 시 당 비서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은 걔네들은 무엇을 하냐? 옆에 시정부 옆에 공산당에 있는 정씨의 애들과 같이 해가지고서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네 성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그 효과를 갖다가 해서 내가 이만큼을 했다. 그러니까 나 더 높은 데로 올라갈래.
라는 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파트 많이 짓고 도로 많이 닦고 지하상가 많이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철도 놓고 이런 것들 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게끔 해서 경제 성장을 자기네가 이룬 걸로 보여지거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은 지방정부에서 인민은행 또는 RCBC 공상은행, 차이나뱅크 뭐 이런 데에서 다 돈들을 갖다가 빌려와서 차입을 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여태까지 그걸 만들면서 자기네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중국의 GDP가 한 106조 위안. 106조 위안.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06조 위안이면 106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경 6천조 정도 해. 1경 7천조. 1경 7천조가 중국의 2019년, 2020년 국가 총 GDP야. 국가 총 생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경 7천억 원이야. 1경 7천억. 1경 7천조. 1경 7천조야. 1경 7천조. 1경 7천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내년도가 600조죠. 600조. 얘네가 1경 7천조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자기네는 52%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방정부에 숨어있는 감춰놓은 장부들에서 나온 그 SOC 사업, 사회안전망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그 부채가 한 52조 위안, 52조 위안만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전에 국가 총생산이 106조라 그랬잖아. 근데 부채가 지방정부들이 숨겨놓은 것만 얼마야? 52조 위안이야. 52조 위안. 그러면 한 1경 정도 되는 거야. 1경. 1경조. 1경조라는 돈이 거기에 부채야. 지방 31개 성에 수많은 시들 지방정부들이 가지고 있고 숨겨놓고 있고 장부에는 기입이 돼 있어. 장부에 기입돼 있어. 총장부에는 기입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중앙정부는 그걸 빼고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네가 GDP의 52%라 그랬어. 그러면은 지방정부 자기네가 벌써 국가가 한 20조 위안 정도, 그 다음에 20몇 조 정도,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지금 제출해 놓은 그거만 하더라도 또 27조 위안인가 이래가지고 한 52 실제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106조 위안이라는 돈에 거기에서 106조 위안에 52%라 그랬잖아. 그럼 한 58조 위안 정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숨겨져 있는 돈이 부채가 52조. 그러면은 정부에서 110조 되는 거야. 110조. 그러면 얘네가 106조 GDP에 국가 총생산에 부채가 110조면은 벌써 100%를 초과해서 11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IMF라든지 국제은행, 인터내셔널 뱅크하고 IMF 이런 데에서 보는
중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국가 총생산의 60% 미만으로 맞춰야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벌써 그것을 50% 초과해버린 거야. 60%인데 110조니까 부채가 110조니까 장부 뒤져가지고 하니까 누가 뒤졌어? 골드만삭스가 뒤져봤어. 골드만삭스가 뒤지고 폭스뉴스가 까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 중국 부채 비율이 발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방 정부들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자, 골드만삭스가 밝혔고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거는 노무라증권이야. 노무라증권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근데 노무라 출신이다 그러면은 골드만삭스 나온 거보다도 노무라 출신을 더 많이 알아줘. 일본 계지 노무라. 그러면 노무라도 이제 메인앤컴퍼니나 이런 데들처럼 이제 기업 컨설팅 또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갖다가 기업 건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기업 분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노무라야. 노무라 증권이 있고 노무라 컨설팅이 있고 뭐 노무라 기업이야 거기도. 근데 거기는 금융기업이란 말이야. 금융 컨설팅 기업이란 말이야. 메인앤컴퍼니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은 노무라에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해낸 걸 갖다가 골드만삭스가 검토를 또 하고 자기네도 조사를 한 거를 합친 걸 갖다가 골드만삭스가 발표를 해버린 게 바로 지금 현재 있는 110조 위안이라는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그러면은 거의 110%로 달려가고 있는 국가부채 비율 110%로 달려가고 있는 60%가 서부터 위험한데 이미 110%가 되어 있는 중국의 현실이란 말이야.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근데 말이 좀 어렵지만은 자, 뭐 골드만삭스도 잊어버리고 노무라도 잊어버려요. 네, 몇 조도 잊어버려. 단 프로테지만 생각해봐. 중국 정부는 자기네 국가 부채 비율은 52%다. 국가 부채는 국민 총생산 GDP는 알잖아, 여러분도. GDP 대비 52%다. 우리는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다른 금융 컨설팅 기관들하고 조사 분석 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 기관들이 본 중국의 부채 비율은 110%다. 100%, 105% 정도다. 라는 게 요번에 그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던 걸 갖다가 이걸 발표를 한 거야.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은 발표를 안 해. 왜? 증권이라든지 전 세계 경기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거는 중국은 핵폭탄이 되는 거야. 이걸 발표를 하는 순간에 핵폭탄이 돼서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치달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꼬라박으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 부채 한계가 너무 올라갔어. 근데 중국의 경기는 상승세가 없어. 중국의 경기는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각 지방 정부에서는 시진핑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네 비율 왜? 자기네 6%라는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자기네는 기본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또 SOC 사업을 추진하고 빈 아파트를 짓고 빈 주택단지를 짓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제로 근데 여기에 실제 들어가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 자, 조금 전에 얘기 계속할게. 얘네들은, 지방정부들은 그걸 6%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맞추면은 위에서 책임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SOC, 또 도로, 어문 데다 도로 깔고, 어문 데다 가로수 심고, 어문 데다 인도 깔고, 어문 데다 지하도 파고,
어문대다 수로공사하고 지랄들 연병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중국은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야.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중국의 수출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무리하게 동계올림픽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중국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그룹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중국이 위험하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의 거래를 조심해야만 한다. 중국발 전세계 금융위기, 전세계의 외환위기를 갖다가 고려하여야만 한다라고 경고한 것이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발표예요. 그리고 노무라 그룹의 조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지금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끝내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선작업을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갖다해서 플러스 1% 경제성장을 해낸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 OECD 국가 중에. 그때처럼 훌륭하게 이걸 극복해낼 수가 있느냐? 못하지. 왜? 진보 정권이야. 진보 정권인데 돈으로 퍼다가 부채 내서 나눠주는, 돈 찍어서 나눠주는 그러한 적자재정을 취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 진보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 스와프라는 게 되질 않는다고. 외환을 삼성이나 기업들이 벌어오지 않는 한 국가적인 외환 위기가 왔을 때 그 외환 위기를 기업들이 자기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면해버리면은 야, 이 달러를 갖다가 한국 돈으로 바꿔버리면은, 한국 돈화해서 나라로 환원을 시켜버리면 자기네 예비비, 준비금, 사내보유금들이 달러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해외 통장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싹 개무시해버리면은 자기네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나 모든 홍남기나 누구나 어쩌고 저쩌고 경제 쪽이나 외교 쪽이나 이런 쪽이 다 개판이란 말이야. 일본과의 관계 최악이잖아,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지금 최악이거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정시대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해방 이후보다도 일본과의 관계가 더 최악이야. 아예 일본과의 이 관계, 그러니까 국민 간의 관계 같은 거라든지 시민단체 간의 교류 같은 것도 아예 없고 이 꼬라지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의원들 간에, 국회의원들과 그쪽 중의원 이런 애들 간의 교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EU, 그 다음에 일본 엔화, 그 다음에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상호 간의 스와핑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애들의 리스크 해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리스크를 갖다가 감소시킬 수 있다면 해지한다 그래요. 그거를.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도 등지고 있고 북한하고도 등지고 있는데 망해가는 중국하고 커플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군사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디커플링, 반지 서로 약속하는 반지를 약혼 반지 낀 상태에서 반지를 갖다 서로 빼고 놓고 빼놨어. 아니면 다른 손가락에 끼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일본하고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갖다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바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관계를 점점 멀리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런 다음에 미국과의 커플링을 더욱 공고하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맹방이 되어 있는 게 일본, 호주, 영국, 미국이란 말이야. 이 네 개의 나라가 가장 캐나다까지 해서 5개 완벽한 커플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미국의 손을 벌릴 수가 없고 달러 좀 어떻게 좀 해서 우리 좀 살려줘.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야. 우리 달러 좀. 근데 미국도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국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자, 미국 전 세계적인 공황이 왔을 때 미국 타격 안 받냐? 타격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일본 타격 안 받냐? 타격 받아요. 전 세계적인 공황상에서는 일본, 싱가폴까지도 다 타격을 받는 게 전 세계적 공황이에요.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그때에 가장 있는 거는 기초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살아남고 기초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들은 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나라인 게 뭐냐 하면 기초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 공황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여러분 자원 부국이죠. 뭐니 해도 미국이 자원이 가장 많아.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기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미국. 세계 최고의 석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미국. 근데 자기네들이 그 통계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광산업을 갖다 그런 것들을 안 해. 왜? 자국민들이 광산업을 안 하거든. 그거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외국인들 와가지고서는 외국인들이 하니까 그런 거 그냥 수입해라. 이렇게 가는 게 미국의 산업 정책이란 말이야. 기존에 있는 석유 이런 것도 실제 텍사스에서 유정을 하나 더 파겠다. 그럼 못 파게 한단 말이야. 파지 마. 뭐하러 파. 싸게 사오면 돼. 저 셰일가스 있어. 그냥 셰일가스 하면 돼. 하지 마. 이런 게 미국이란 말이야. 자, 호주.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영향들을 덜 받아요. 근데 지금 중국. 자, 중국의 60%라는 국가부채 비율. 이거 위험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지방정부가 또 하고 있는 데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의 기업들이 전부 다 엉터리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헝다그룹, 헝다그룹이 망하면 여러분 헝다그룹 하나인 것 같아요. 헝다그룹에 관련된 엄청난 게 있어요. 부동산 개발을 하면 부동산 시공이 있고 부동산 분양이 있고 부동산 거기에 금융 돌아가서 돈 돌아가고 수수료 돌아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동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자재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전력 들어가는 거 물 들어가는 거 모든 돈이 해서 자 실제 중국 GDP에 중국의 106조라는 그러한 일경 7천조라는 그 국가 GDP 중에 3분의 1 정도가 바로 25%에서 30%, 33% 사이 정도가 바로 이 부동산 개발 관련에 묻혀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실제 이런 생산, 직접 1차 생산, 광물의 생산, 그 다음에 2차 이제 공산품의 생산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닌 사회 안전망과 부동산 개발로 이루어져서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GDP가 바로 뻥튀기 되어 있는 중국의 GDP란 말이에요. 그러면 헝다그룹이라는 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헝다그룹뿐만이 아니라 헝다그룹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부동산 경기가 몽창 무너져요. 중국 부동산 경기가 몽창 무너질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하면은 중국 헝다 기업에서 돈을 받아야 될 다른 시공사들 뭐 아니면은 다른 분양대행사들, 다른 업체들, 자회사들 이런 데들이 다 망가지면 그 밑에 있는 데들이 차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수치적으로 말했을 때 여러분들 모르니까 자, 부동산 개발로 해가지고 헝다그룹이 무너지면 헝다그룹에 무너지면서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도 영향을 받아요. 왜? 부동산 경기가 몽창 날아가 버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그 다음에 도로 닦고 SOC 사업이라는 게 완전히 수익성 제로인 사업으로 날아가 버리는 사업이 돼버리면 다른 옆에 있던 기업들도 자기네 헝다그룹한테 받을 돈이 전체의 3분의 1이 있었는데 3분의 1을 못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자기네도 적자를 보게 되니까 이 기업도 망해버린 거야. 헝다기업에 한 발만 걸쳐놨는데도 망해버려. 그러면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서 다른 기업들도 같이 망하는. 그러니까 중국 경기의 3분의 1이 일순간에 1년 만에 싹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중국 GDP에 1경 7천조라는 돈 중에 그러면은 뭐야? 한 650조 정도가 6,500조 정도 우리나라 예산 10년치 넘는 거 11년치 12년치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견뎌낼 수가 있느냐? 중국 시진핑이 헝다그룹을 건드린 거는 완벽하게 실수를 한 거예요. 중국 시진핑은 아무리 장쩌민이 믿고 광둥성이 믿고 그렇더라도 그 다음에 헝다그룹이 탐이 나더라도 시진핑은 헝다그룹을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니었어.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 전국 안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전 세계적인 공황과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미국 재무장관조차도 미국은 부채 비율 한계가 있어요. 야,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축통화를 막 찢지만은 국가 부채 비율은 요만큼 정도로 해놓는 게 우리가 안전해. 그걸 다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산술적으로 미적분으로 다 계산을 하고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해가지고 자료 수집을 다 해서 그걸 갖다가 각 신용평가사들과의 회의, 그 다음에 그쪽에 검토, 의뢰를 해서 연구 보고서, 그 다음에 논문 이런 것들을 다 받은 다음에 서로 간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공청회 같은 것까지 거쳐가지고 결정 지어서 그 다음에 전체 은행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결정 지어놓은 게 국가 채무 부채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약에 높이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도 국채 발행이라는 걸 해요. 국채 발행. 국가 어음이지. 나중에 3년 있다 갚을게. 돈 좀 줘. 달러로 찍으면은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 돼버리니까 미국이라 그래서 달러를 계속 막 찍어낼 수는 없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는 그러면 누가 이걸 국채를 사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돈이 와. 근데 이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 미국에 있는 이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중국 같은 데서 이 국채를 갖다가 이제 돌려버린다고. 이제 자기네가 돈이 급하면 이걸 막 돌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원래는 2조 달러 4조 달러 정도가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조 달러도 없거든. 지금 그거 다 포함해도 중국에 중국 외환위기는 당연한 거고 한데 미국도 국가 디폴트 채무를 갖다가 국가에서 채무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임명한 미 재무장관이 경고를 하고 나와서 그 시점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가 채무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때까지 돌아올 그 채권, 국가가 발행한 미국 채권, 미국 국채 돌아오는 거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미국 정부에서 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단 말이야. 그 돈이 없으니까 채무를 더 질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럼 딴 데서 더 돈을 더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자라는 거야. 근데 왜 미국이 이렇게 됐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하락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적자 재정으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을 좀 더 찍으면 되는데 달러를 더 발행하면 되는데 달러를 더 발행하기에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너무 크게 다가와 있으니 미국 FDA나 이런 데서는 달러 발행을 갖다가 절대 안 한다라는 거지. 그러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도 안 한다 이거야.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 미국과 전 세계의 경기는 하락세를 갈 거니까. 그럼 금리 인상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달러도 못 찍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채무 상한선을 풀어가지고 갚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미 재무장관의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폭탄 이야기로 들어가면 중국은 이미 부채 상한선이 엄청나게 올라간 데에다가 근데 기업 부채가 장난이 아닌데 얘네를 갖다가 기업 부채가 장난이 아닌 애들을 갖다가 때려잡고 있어. 근데 얘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은행에서 돈만 빌린 게 아니라 외국에서 얘네한테 투자한 돈도 있고 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얘네들의 자산이라는 거는 외국계들이 자산 회수가 먼저야. 중국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헝다그룹이 망하면 시진핑 네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왜냐하면 헝다그룹의 주식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자산 부분이나 거기에서 빚을 지고 있는 데가 외국계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빚을 지는데 헝다그룹을 망가뜨려 버리면은 무슨 게 생기냐면 헝다그룹을 갖다가 거기서 외국계 은행들이나 외국계 투자 은행이나 외국계 투자자나 인베스터나 투자자들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중국에서 있는 자산을 우르르 다 뜯어 가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헝다그룹은 껍데기만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시진핑이 네가 가질 수 있는 헝다그룹을 시진핑이 가져가서 무언가 하겠다라는 생각은 개코나 아무 쓸모가 없는 생각이란 말이야. 자, 근데 외국의 입장에서는 헝다그룹에 투자를 한 외국계에 대해서는 그 주식은 이미 다운이 돼서 그냥 뭐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인데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손해를 봤어.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헝다그룹이라는 게 전 세계 부동산 회사 중에 제일 커요. 1위예요. 1위. 그 기업에 투자를 해놨던 그 기업이 200개의 지역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몇천 개의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헝다그룹이라는 게 중국 내에 또 전 세계에 해가지고 200개 지역에 몇천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헝다그룹이란 말이야. 헝다 부동산 개발 그룹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망가뜨려 버리면은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라는 폭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파웨이라든지, 멍한저우를 갖다가 멍한저우가 누구야? 화웨이 부회장, 캐나다에 억류대에 있던 화웨이의 그 간첩질 같은 거 하다가,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가지고, 너 왜 이상한 짓 해. 이래가지고 홍콩에서 거래하다가, 이상한 외환 거래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캐나다에서 입국하다 붙잡혀가지고, 캐나다에 미국 요청을 해서 억류대에 있던 화웨이 부회장, 여자잖아. 멍한저우라는 여자.
그 여자 놔준 이유가 뭐냐 하면 캐나다 사람 중국에 2명 잡혀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간첩 혐의로 그냥 그거하고 바꾸고 멍한저우 줘봐야 이제 화웨이는 망했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얘 놔줘봐야 쓸모없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멍한저우를 갖다가 그냥 놔줘버린 거예요. 놔줘버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 인질 2명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거야. 근데 나머지 기업들이 전부 다 공산당에 충성맹세를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알리바바 때려잡고 마윈 때려잡고 누구 때려잡고 다 때려잡아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그 기업들이 원래 전 세계에다가 부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국가 채무에 속해요. 국가 채무 비율이 110%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기업 부채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엿된 거야. 근데 거기에 너네들이 헝다그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부동산 깡통 부동산 갖다가 빈 아파트를 갖다 해서 그걸 갖다가 분양을 하면서 사놓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놓은 사람들한테 니네들 그 각 지방은행들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잖아. 마구잡이로 인민들한테 빌려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했잖아. 그래서 경기가 돌아가도록 했잖아. 그러면 개인 부채까지 해버리면은 중국은 이미 거지나 마찬가지인 나라예요. 껍데기만 있는 나라예요. 저거는요, 껍데기도 아니야. 저기서 만약에 빚을 다 끄집어내고 나면 중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 한 줌도 남아있지 않는 나라가 돼버리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실정이에요. 중국의 개인 부채와 기업 부채와 국가 부채를 다 해서 만약에 여기 법정 관리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법정 관리 들어가서 여기 정리하자 그러면 땅덩어리 한 푼 안 남는 상태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국과의 대외 교역들을 갖다가 금지시키고 중국과의 교류를 금지시키고 중국 기업의 미국 내 나스닥 상장이나 미국 내의 증권시장 상장을 하고 없애버리고 미국의 중국 내 자산들을 회수해버리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EU나 이런 데들도 중국과의 거래를 갖다가 막아버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거시적 경제로 봤을 때 군사 외교적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경제 안보까지를 지키기 위해서요. 안보라는 게 뭐가 있어? 3가지가 있어. 하나는 군사 안보야. 또는 외교 안보야. 서로 간에 인맥을 갖다 쌓는 거 외교 안보라는 게 있어. 하나는 경제 안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세분화하면 정보 안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보들이 있어. 근데 중요한 안보는 바로 이 3가지. 국방 안보, 경제 안보, 외교 안보. 이 3가지를 지켜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을 끊어버리게 호주 너네 거래하지 않는 게 낫다. 인도하고 붙여줄게. 이런 식으로 가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 문제는 중국 안에서만 터뜨리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갖다가 아직도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총 GDP의 25% 정도가 중국에 기대고 있으니 그걸 갖다가 버릴 수 없다. 이걸 고집하면서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다각화하고 거래선을 다각화하고 해가지고 이걸 중국의 충격, 중국은 무너져요. 중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냉전은 다시 시작이 되었고 중국은 고립이 되었고 중국은 무너진다. 그러면은 중국과는 우리도 담 쌓고 지내야 된단 말이야. 왜? 우리는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다가 오히려 더 미국을 외면하고 찰싹 달라붙으면 이것은 나라를 같이 말아먹자라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 몰라요. 왜? 이런 방송 해주는 데가 없어. 어디서 해줘? 어디서 해줘? 토탈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이 중국을 왜 그러는지, 중국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중국을 보고 있는 전 세계의 신용평가기관들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해가지고 보고 있는지, 중국의 기초적인 문제가 무언지. 그래서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중국을 갖다 쓸데없이 경제도 위험한데 전 세계 경기를 갖다 중국이 망하면 위험한데 중국을 갖다가 왜 고립시키고 중국 오히려 더 망하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는요, 중국으로 몰아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불이 나려는 걸 중국 한 군데서만 불내고 치우려고 하는 미국의 작전이에요. 트럼프 때부터 시작되었던 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이든도 똑같이 트럼프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안보, 경제안보, 방위안보, 외교안보. 하루하루니.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트럼프와 손을 누가 잡아요, 신도님. 트럼프가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손을 잡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국제관계에서는 언제든 그냥 서로 간에 약간의 조력은 할 수가 있어. 근데 손잡고 그런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커플링이라는 건 있어요. 커플링, 완벽하게 커플링 된다. 약속을 딱 하고 완벽하게 너와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근데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트럼프는 손을 서로 잡을 수가 없어. 서로 트럼프도 뻥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트럼프가 뭐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트럼프도 훅 지르고 보는 사람이야. 김정은도 훅 지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말고 치워버려. 이게 두 사람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트럼프와 김정은이란 말이야. 요거는 서로 간에 똑같은 이권 관계 서로 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이 바뀌고 나서 트럼프가 안 되고 나서 바이든이 바뀌었을 때 미국의 대중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진이 됐던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빠져나오든지 제가 말한 반도체 안보를 갖다가 지켜내려면은 중국이 80년대로 돌아가려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중국은 80년대로 돌아가요. 중국은 80년대로 돌아가서 직물이나 짜고 배나 짜고 섬이나 짜고 가발이나 만들고 이걸로 다시 광산이나 파서 재련이나 하고 그냥 HBM이나 철강이나 만들고 이런 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 첨단 전투기 만들려고 그러면 반도체 들어가야 되는데 안 줘. 전기자동차 만들려고 그러면 반도체 들어가야 되는데 안 줘. 장비 해. 근데 모든 걸 중국 기술로 해야 되는데 중국 기술로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30년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야? 거꾸로 30년을 간 거야. 앞으로 30년 가야 될 걸 갖다가 기술 개발을 하려면은 근데 그걸 갖다가 외국하고 협조를 하면은 안 가도 되는 걸 갖다가 못 가니까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하는 순간 거꾸로 마이너스 30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2020년이니까 1990년으로 돌아가겠네. 1990년에 중국 엉망이었지. 그냥 볼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석유 화학 제품들 바가지 만들고 그랬던 데라 모자나 만들고 옷이나 만들고 그랬던 게 중국이란 말이지. 응? 경이로운 남자님, 정권 교체에 대한 거는요
국민들이 일어나는 정권 교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이 꼬라지로 있는 한은 되지가 않아요. 한 번은 더 겪어야 돼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 한 번은 더, 그 다음에 노령층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요. 박정희 시대를 거친 노인층까지, 고령층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돈을 줘. 아들놈도 안 주는 돈을 준다고.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아들놈이 안 주는 돈을 나라에서 주네? 똑같이 줘. 할배 같이 있는데 아이고 25만원에서 50만원 줘. 한 가구에 있으면은 100만원 줘. 저번에 100만원 줬잖아. 100만원 줘. 50만원 줘. 아이고 그럼 내년에 또 주겠지. 내년에 또 준단 말이야. 내년 연초 돼가지고 초부터 해가지고 설 경기 진작이다 이러면서 돈을 살포를 엄청나게 해야 될 거예요. 왜?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 먹은 사람들이 누굴 찍어? 민주당 찍어. 현 정부. 그때 당시까지 내년 3월 이전까지는 현 정부야. 구정전까지는 현 정부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 전에 돈을 엄청나게 푼단 말이지. 그 다음에 부정선거 있지. 응? 그 다음에 윤석열이 사태 나요. 예? 윤석열의 사태 이미 시작됐지. 윤석열이도 여기에 관련이 있네. 대장동에 관련이 있네. 거기서부터 슬슬 시작을 해요. 장모 나오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윤석열의 비리를 터뜨린단 말이야 또.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열받은 게 얘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야. 얘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라 곽상도 아들 때문에 열받았어 지금. 곽상도 아들놈이 아빠 찬스 때문에 조민이보다 더한 놈이야. 야 의대 가서 존나게 일해가지고 50억 언제 모으냐? 50억 언제 모으냐? 뭐 세금 얼마 냈는지 그건 모르잖아. 세금은 20억 넘게 냈지만은, 응? 그래서 지가 가져간 건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야, 아니, 그거 해가지고 20억, 그리고 그놈이 그러면은 그 50억을 받아가지고, 야, 이놈이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또 아파트 또 투자해가지고 또 돈 더 쳐버렸겠네. 그게 좀 있으면 또 나와, 각상도 아들한테서. 그러면은 어디냐? 요번에 대장동은 우파와 이재명을 같이 잡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젊은 사람들 완전히 이것 때문에, 곽상도 아들 때문에 벨이 났다고. 조지 났다고. 조지 났어. 경이로운 남자는 거부하지만, 예, 경이로운 남자는 거부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받았어요.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단 말이야. 내년에 또 나온다고. 또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 아들놈들도 안 주는, 어려워지는, 지금 연말 경기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놈도 안 주는 돈을 정부가 주네. 야, 이 정부 또 믿어보자. 내년에는 1인당 거의 100만원급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년 명절 기준 해가지고 1월달, 2월달에 1인당 100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곽상도 사태, 이게 지금 대장동 이재명 사태인 것 같아요. 이재명 사태이자 곽상도 사태예요. 곽상도 아들 사태. 조국이 사태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걸 갖다가 왜 몰라. 거기에 부정선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온몸으로 국민당이 거부를 하잖아. 국민당 당대표란 놈이 부정선거를 거부하잖아. 그놈이 뻘개이란 말이야. 우리가 뻘개이라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 갖다 얘기할 때 뻘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증거를 갖다가 우파 쪽은 대부분 믿는 추세인데 그쪽은 왜 국민의 뜻이 이런데 그 국민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국민당 대표라는 인간이 왜 스스로 나서 가지고 총대를 메고 부정투표는 없다라는 꼬라지를 하고 있냐고. 이게 꼬라지가 난 거예요. 이재명이 1,000억을 해먹었다. 그래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재명과 곽상도과 곽상도 아들과 곽상도 아들 뒤에 덕과 그 다음에 곽상도 아들을 뒤에 까고 해버리면은 젊은 20대, 30대, 40대들이 분노해버린다고. 조민이가 의대 나와서 50억을 벌 때까지 몇 년 걸리겠어요. 의사 돼가지고. 근데 얘는 7년 동안 거기에 딱 들어가서 일하고 나서는 바로 퇴직금 50억 받고 나왔어. 아빠 찬스로. 이게 아빠 찬스 아니라고? 곽상도나 고소해 그러면. 그게 아빠 찬스가 아니라고? 어떻게 개발 회사를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한 직원 대리놈을 갖다가 내보내고 걔한테 퇴직금 50억을 주는 그거는 저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해.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짓 안 한다고. 응? 너네 결과적으로는 다 감옥 가는 거야. 감옥은 모르겠어. 어찌됐든 곽상도 여태까지 똑똑한 척 하다가 결국은 곽상도와 곽상도 아들이 합쳐가지고 짬뽕으로 해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우파를 갖다가 공멸시키는 지금 조민이 거는 건도 아니게 돼버렸잖아. 여러분 아들, 딸, 50조 언제 벌게 하겠어요? 50억. 50억 언제 벌게 하겠어요? 50억요. 50억 언제 벌어요? 50억 벌기 힘들죠? 조민이 같은 애들, 조민이는 이제 입도 못 꺼내고, 우파는, 조민이 같이 아니라, 곽상도 아들, 거기로 포커스 맞춰지면서, 그 다음에 제2의, 대장동 사건 비슷한 걸로 해서 윤석열 묶여 들어가. 장모비리만 해도 윤석열은 그냥, 가는 거야. 응? 그리고 윤석열, 지금 내부 고발자 나와서 대장동이 터졌잖아요. 내부 고발자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윤석열은 내부 고발자가 안 나올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윤석열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그렇게 안 된다 그런 거고, 윤석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재명은 아예 신경 쓰지 마라. 어디서 보낸다.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 제외하면은 우리가 깨진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깨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 자, 이제 윤석열 깨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예. 자, 거기에, 미국은 안 터져요. 예, 근데 유럽 부분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 연방 쪽으로 해서, 예, 러시아 그 연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 러시아권, 그쪽 국가들이 지금 전부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도 지금 전반적으로, 나토하고, 그 다음에 군사, 외교, 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대부분 다 차단을 시켜놨어요. 러시아 차단시켰고, 공산권 국가들 대부분 차단시켰고, 그 다음에 중국 차단시켰고, 다 이렇게 차단을 해서 쌈 싸놨다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공황을 일으키면서 어디를 망가뜨리느냐? 공산권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 그 전 세계를 갖다가 경기를 갖다가 망가뜨리려는 그런 세력의 힘이 드디어 이제 나와서 본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무조건 지금 미국으로 붙어야 돼요. 무조건 미국으로 붙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중국으로 붙어 있는 게 내년에도 또 된단 말이에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년엔 달라지겠지. 유튜버들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직시하게 하라고. 내년엔 우리가 이긴다. 문제, 이 대장동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것에 분노한 민심이 이걸 표심이 바로 우파로 돌아온다. 우파 유튜버들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가서 물어봐. 대장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숱해. 대장동? 그거 뭐 돈 먹었다며, 이재명이가. 몰라. 곽상도 아들도 돈 먹었다며. 이래. 먼 성남 민심이 유튜브 보고 우파 유튜브 열심히 보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야. 중국 문제, 중국에서 저렇게 터질라 그러고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거 일반인들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나머지 지금 이거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나 중국 문제, 중국에서 그렇게 헝다그룹이 무너지면은 다른 나라들도 위험하다. 중국 시진핑은 병신짓을 했다. 병신짓 한 거 맞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없어. 그래서 상호 국제적인 관계 안에서 거시적으로 이걸 뭉쳐가지고 합쳐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를 파급 효과까지 가르쳐주는 데가 없단 말이야. 왜? 단 15분 방송하고 끊고 15분 방송하고 끊고 15분 방송하고 끊고 15분 방송하고 끊고 9분 방송하고 끊고 8분 방송하고 끊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서 그거 보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묶어가지고 결론을 내주고 하는 방송이 지금 없어. 어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갖다가 얘기해주고 그걸 듣고 계신 분들이 어느 만큼이나 있겠냐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내년도 민주당이에요. 내년도 민주당이에요. 면면이 봐도 지금 현재 한국당 안에 제대로 뭐 할 사람 없고, 대권주자 없고, 대권주자들끼리 합쳐가지고 서로 간에 누군가 하나 밀지 않는 이상은 없어. 근데 이준석이가 거기에 대표로 있는 한은 더 없어. 김종인이가 거기에 얼쩡거리면서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연병하시면 없어. 예. 희망 고문하지 말고 오히려 경각심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러한 사태가 괜히 일어나가지고 이걸 뉴스에서 쫙 퍼뜨리냐고. 왜들 선수들이 아는 선수들끼리 왜 이러냐고. 아는 선수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 주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슈퍼챗 터지고 후원 들어오고 좋지. 하지만 나라는 망해. 국민들 갖다가 계속 바보로 개돼지로 만들 거야. 우파 유튜버 여러분, 희망 고문하지 말아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줘서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일어나게끔 자극을 줘야 되는데, 우파 유튜버라는 애들이,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조차도 희망을 주면서 슈퍼챗 땡기느라 여념이 없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파 유튜버라는 말도 하지 마라. 국뽕 채널들,
다 접어라, 좀. 국뽕 채널. 다 접어. 우리나라 국뽕 지금 늘 때가 아니야. 우리나라 국가가 총체적 난국에 있는 상황이야. 총체적 난국에, 물론 어떤 때 하나씩 즐거운 거, 하나씩 방송하는 건 좋아. 근데 우리나라 잘 나간다만 방송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분석해서 이야기해. 니네가 유튜브가 보도하는 데가 아니야. 보도하는 데는 신문사들이 다 보도를 해. 유튜브는 보도가 아니라 논평하는 데야. 보도하지 마. 이 보도방들아.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7시에 요거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요? 제 친구들 몰라요. 제 친구들 다 건축사예요. 제 친구들 다 기술사예요. 머리 똑똑해요. 근데 정치 젬병이에요. 몰라요. 그 중에는 아직도 나 문재인 때인데 내 문재인 때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제일 바쁘네. 왜? 지는 문재인 때 잘 됐어. 지 운 때가 그때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내년에 연임한다 그래도 얘는 불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구에 있는데. 문재인 때 힘들었던 사람들만 문재인이 싫은 거야. 근데 문재인 때 힘들지 않았던 사람, 문재인 때 돈 벌었던 사람은 문재인이 좋아. 문재인의 정책 때문에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 아파트 해가지고. 문재인 좋아. 땅 투기해서 돈 연락에 번 사람들 문재인 싫어해? 안 싫어해. 무슨 개소리 하세요. 이념에 따라 산다고? 오늘 가서 술 먹다가 얘기하는 사람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해요. 정치 얘기 안 해. 하면 왜 술맛 떨어지게 정치 얘기냐. 왜? 몰라. 모른다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하고 인텔리고 지가 한 돈 10억짜리 아파트 지방에서 있는데 살면서 밑에다가 직원 한 20명 놓고 설계사무소 하고 이래도 몰라. 건설사 하면서 직원 50명 데리고 건설사 하면서도 몰라. 그냥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내 사업 망하냐 안 망하냐, 요거야 그냥. 그겁니다. 그거. 그러고는 관심 없음. 돈 잘 벌었으면 민주당 정권 만세. 돈 못 벌었으면 정부 역같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찍 하는 바람에 우리 스패너 분들이 아무도 안 오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못 오셨어요. 제가 제 사정으로 방송을 일찍 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나머지 분들은 제 방송을 좀 퍼더 날라주세요. 이거 알아야지. 안 그러다가는 내년에 그냥 당해요. 당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죠. 문재인 되고 나서 외양간 빠그러졌죠. 세월호 침몰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국가 침몰했죠. 자, 박근혜 씨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문재인은 뭘 침몰시켰냐? 국가를 침몰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에는 단원고 학생들을 죽였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였다라고 한다면 문재인은 전 국민을 죽여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개소리타파TV의 송영훈입니다. 감사합니다.